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설계해서 계획해야 된다라는 부분 잊지 마시고요. 프로그램 기획 전 단계에서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까지는 뭐 난해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 속에서 이제 많은 고민과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구체화시키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들을 채우는 지난 시간 대상자 선정 이후에 그 내용들을 어떤 부분을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질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목적과 목표. 이것을 혼란스러워하는 현장도 많고, 점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죠. 목적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전에? 방향이고, 목표는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잊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장 목표 및 5탄에요. 목적 및 목표의 설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6장이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목표 설정이 필요한 이유, 그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그리고 세부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책을 한 번 보고는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내용들을 좀 보충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 프로그램에서 목표 설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먼저 여러분들은 새해 다양한 계획들을 세우게 되죠. 그 중에서도 저는 매년 세우는 1순위가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특히나 뱃살을 좀 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옷 이제 매년 옷도 새로 사고 하면서도 이제 반성도 하고 이런 것도 하지만 1년이 지나면 여전히 배가 나와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하나가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세계 여행을 한번 다녀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다양한 각오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는데 1년이 지나면 또 허송세월 아니 바쁘게 살아왔지만 당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잘 못 지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와 반대로 잘 지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년에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미루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게 되죠.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이렇게 방향 그리고 방법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잘 몰라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든지 이래서 근데 구체적으로 이 방향을 명확하게 알려주지 준다고 한다면 좀 더 그러니까 길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고요. 제가 했던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까지도 잘 지키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검연이었습니다. 지금 한 6년 이상 검연을 하고 있는 것들이 주변에서 그러니까 20년 이상을 담배 피웠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제기를 했고 저 또한 이제 그 문제의식에 공감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두 번의 시도 중간에 공백도 했어요. 두 번의 시도 속에서 지금 명확하게 이렇게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데 다른 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적으로 하는 방향을 특히 청소년 사업을 하고 있는 저가 담배를 피는 게 그것을 설득력이 조금 떨어지는 방법은 다른 분들은 서서히 끊는다고 하는데 저는 단판에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용하는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안다고 하는 내 자기 성격하고 안다면 방법은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목표가 잘 설정되어 있다면 그 방향대로 나가게 될 것이고 스스로 자기 삶을 평가해 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목표를 잘 설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프로그램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팀 프로젝트 과제에 들어가면 목표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내비게이터 역할, 여러분들 길을 잘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 켜고 가잖아요. 이런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 지점에 도달하도록 구체적인 방향과 방법을 제시해 주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망망대해에서의 나침판이라고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목표는 세부적인 단계와 구조를 가지게 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면서도 프로그램의 수립, 실행, 평가 전반에 걸쳐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또 포괄적이어야 한다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목표를 설정해 보라고 하면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측면의 문장들을 만들어 놓고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또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데요. 좀 더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목표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을 간단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게 간단 명료한 것들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내용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것을 어떻게 만드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이런 계획서를 짤 때 저 또한 가졌던 그 과정 중에 저도 한 7, 8년? 10년에서 7, 8년 정도 되는 시간 때 계획서 낼 때였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서 안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떠오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진척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 달 정도 남았을 때, 한 달 좀 더 남았네요. 그 중에 50%의 기간 동안 제목을 선정하는데 모든 것을 매달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과정들을 거쳐냈고, 저 또한 많은 모금이나 이런 걸 위해서 많은 후원, 모금을 그러니까 모금이 아니죠. 선정을 통해서 이제 프로포즈를 따왔지만, 저 또한 많이 떨어지기도 했다라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목적은 좀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부분, 그리고 목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프로그램 목적, 목표, 세부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할 때 함께 설정하는 목적은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하는 이상적인 상태, 이념의 틀을 제시하게 되는 거고요. 목적은 관념적, 철학적 측정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측정되기도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목표는 사실상 세부 목표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프로그램의 세부 목표가 달성됐을 때 하나하나 좀 더 그 상위 목표로 가면서 목적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래서 세부 목표를 작성할 때는 실현 가능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제 분석으로부터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도출되어야 하고, 사회 문제를 해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목적, 목표, 세부 목표는 매우 긴밀한 연결고리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정립을 하지 않으면 계속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교재를 한 두세 번 계속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하면 그때그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 88페이지에 있는 표 6-1 목적과 목표 간의 비교에 대한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목적은 문제 정의와 인간관계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개입의 포괄적 수준을 결정하고, 클라이언트의 집단의 성격과 규모는 문제의 규모와 범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의 한계와 지침으로 제공한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목표 같은 경우에는 과정보다는 결과에 중심을 두고 있고, 명확한 시간 기준과 구체적인 성취 수준을 제공해야 되며, 산술적인 측정이 가능한, 정확하게 측정되고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목적이 위계와 조직의 활동 범위에 맞아야 된다라는 것들. 6-2 표 6-2 같은 목적과 범위 예시도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지 89페이지에 있는 목적과 목표의 본질적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목적과 목표는 그 달성을 위해 제공해야 할 프로그램의 결정, 구성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내용이 상세하게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목적과 목표는 프로그램의 실행 방법을 규정해 주는 기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목적과 목표에 의해 실행 방법이 구체화되면 프로그램 활동이 지향하는 바가 명확해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적과 목표는 클라이언트의 활동을 촉진 내지 활성화시키는 기능적 역할을 하게 되고, 모든 활동이 그러하듯이 어떤 구체적인 방향이 계획되고 조직화되고 있다면 그 활동의 방향, 내용, 방법을 찾는 데 명확해지고 활동에 대한 능률성을 기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목적과 목표는 프로그램의 평가의 방향, 내용, 결과 해석의 기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프로그램 평가는 1차적으로 목적과 목표를 기준으로 그 달성 정도를 판정하게 되고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는 평가의 방향과 내용, 그 결과 해석의 기준, 그러니까 목표에 대한 평가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하게 되면 계획서에 대한 부분의 평가는 당초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근데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다면 이것을 평가하는 부분도 구체적이지 못하게 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 목표의 요소에는 크게 유의미성, 구체성, 측정 가능성, 지향성 네 가지가 있는데요. 유의미성에 대해서 살펴보면 목표는 프로그램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목적과 목표 간의 관계는 충분히 상호 관련성을 갖고 논리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여야 한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체성은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분명한 문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목표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계량화한 진술의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6개월 이내 부부간의 결혼 만족도를 10% 증진시킨다. 10%? 성적을 5% 향상시킨다. 3점 증가시킨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문장은 부정적인 문장보다는 긍정적인 문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표를 세울 때도 부정적인 낮춘다보다는 향상한다 이런 것들로 가는 것들이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측정 가능성이 세 번째인데요. 구체성이 있는 목표라 하더라도 그것이 측정 가능한 형태로 진술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의 정도를 평가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측정 가능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얘가 갑자기 안 떠오르는데요. 책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보면 측정 가능한 목표는 계량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급 능력 과정 수료생 중 50% 취업, 교육 참사 만족도 70% 이상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갑자기 얘가 안 떠오르네요. 그러니까 측정이 좀 구체적이지 않은, 예를 들면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수업 만족도를 측정할 때, 하고자 할 때, 수업보다는 급식 이런 거냐? 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그러니까 채식주의자한테 고기가 나왔을 때의 질의하는 거하고, 아니면 채소가 나왔을 때, 채식이 나왔을 때의 만족도는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특히나 가능한 게 절에 가서 급식에 만족인데 고기가 안 나왔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종교적인 부분하고 이렇게 배치가 된다면 측정이 가능하지가 않아지는 거죠. 그리고 지향성에 대한 부분은 네 번째입니다. 모든 사회복지적 개입은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목표는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변화된 양상에 관해 기술하게 되고 이런 거죠. 아동 양육 기술, 그러니까 특히나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는 중에 하나가 아동 학대가 많아지고 있고 신고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육 기술의 문제, 소통의 문제 때문에 오는 경우들이 지금 이제 많아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게 이제 용납됐고 이제 지금의 부모님들 세대가 예전에 어릴 때 자연스럽게 들었던 이야기들이 지금에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아동학대가 되는 상황들이 본인 거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아동학대의 개념들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언어적 학대가 가장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격성의 감소, 삶의 만족도를 증가한다든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목표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보면 과정 목표와 성과 목표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정 목표는 프로그램의 수행 과정 단계별로 이루어지거나 설정될 수 있는 목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과 목표는 1년의 프로그램이 수행된 결과를 클라이언트의 변화로 나타내는 최종 목표,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정 목표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 형태에 된 거죠. 과정에 이런 부분을 하고, 성과 목표는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제가 운영하는 프로그래밍 개발 평가에서는 프로그램을 짤 수 있다가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거죠.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된다 정도까지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간의 목표, 활동 목표라는 부분은, 기간 목표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기간의 입장에서 설정된 목표를 말하고요. 활동 목표는 프로그램 수행에서 사회복지가 스스로 정하는 목표를 말합니다. 기간의 목표나 활동 목표는 프로그램 세부 목표와 목적 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가정 목표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표, 상위 목표를 설정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목적, 목표, 세부 목표에 있어서 세 번째 유형은 영향 목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자세히 사용되는 않지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기관이 프로그램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측면에서 또는 전체 클라이언트 집단 측면에서 어떤 파급 효과를 가늠하거나 전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클라이언트 집단의 욕구 충족 정도를 나타내는 목표. SC의 독거노인 1400세대 중 식사 배달 서비스를 받는 세대를 80%라고 정하는 경우,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혜 씨 같은 경우에는 급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아동 특히 급식에 대한 부분의 만족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이제 아동의 급식이 단가는 높아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급식 카드 제공하면서 김혜 씨의 지출 비용, 아동 급식 지출 비용이 그때 당시에 지금보다 한 10년 전이니까요. 1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김혜 씨 전체로. 근데 실질적으로 아동이 급식의 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떨어진다라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급식을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그러니까 결식은 줄었는데 급식은 삼각김밥에 컵라면으로 간다든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게 되는 것들이 있고요. 서비스 목표 같은 경우는 개별 클라이언트의 목표가 되는 거죠. 프로그램 구성 형식인 상담, 치료, 교육, 재활, 보호, 정보 제공, 의뢰 등 각종 서비스가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데, 이 개별 클라이언트가 바람직한 미래 상태로 전환되게 되는 변화. 예를 들면 급식의 질을 향상한다. 예전에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것 중에 사례 관리 부분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김치만 몰린다든지 쌀만 몰려서 실질적으로 균형 잡힌 지원들이 못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좀 해결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사회복지는 서비스 목표로 청소년 K의 결석률을 20% 감소시킨다. 이건 좀 부정적인 내용이죠. K의 출석률을 20% 증가시킨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표현에 있어서 긍정적을 담으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거 나중에 이것을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 더 긍정적인 내용으로 담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표 설정의 기준을 이제 살펴보면, 목표는 클라이언트 중심의 성과 목표가 되어야 되고, 목표는 기관의 목적 또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논리적으로 연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세부적인 부분은 좀 더 이야기 드릴게요. 목표는 클라이언트 집단이 달성할 수 있는 성취 가능한 형태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된다. 목표는 가능한 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시 바람직하다. 목표는 실현 가능해야 하고 현실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6번째, 목표는 분명하고 정확해야 된다. 목표는 시간과 연계되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중심, 그러니까 기간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것도 아까 있었지만, 기간 중심으로 했을 때는 이 프로그램의 목표가 뭐라고 이야기 되죠? 변화 가능성에 있어서는 변화 가능성을 덜 나타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의 변화가 어떠한 성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들을 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간의 목적 또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논리적으로 연관성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당초에 설계할 때 우리 기관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관이 목적 사업이 뭔지에 따라서 이후에 프로그램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기관이 아동 청소년을 위한 기관인데 여성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연결고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부모 가정의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맞벌이 가정의 여성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이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야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클라이언트 집단이 달성할 수 있는 성취 가능한 형태로 긍정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아까 계속 설명했죠. 긍정적인 문장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집단이 달성할 수 있어야 되죠. 너무 높게 잡는다든지 너무 뭐 이렇게 한다면 하다가 다 도망가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가능한 한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대한 지금 이제 이런 것들 성과 목표인데 산출 목표를 통해서 성과 목표를 가기 때문에 이 산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바람직하게 잡고 있는 거고요. 목표는 실현 가능해야 하고 현실적인. 그 4번째, 그 4번째하고 5번째가 연결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현실적이어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성적이 30점인데 100점 만점에 뭐 80점을 넘기겠다라고 하는 거는 목표가 실현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단계를 설정해서 올해는 뭐 50점까지 최대한 해보겠다. 그 다음에는 60점, 70점 이렇게 늘려나가면서 그 성과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이 변화를 스스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목표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서술해야 된다. 서술만이 아니라 그거를 알고 가야 되는 거죠. 뭐 분명하고 정확해야 된다. 그러니까 A 목표, B 목표, C 목표를 설정했을 때 이후에 대한 부분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계획을 할 때 거래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들이 직원들한테도 마찬가지로 교육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팀 프로젝트 하실 때 마찬가지예요. 이 프로그램이 이런 대상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설정한 대상을 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장기적으로 1년 동안 진행을 했을 때 어떤 변화의 지점으로 가 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상상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죠.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1년 이후의 변화를 미리 상상하고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상상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거죠. 안 됐을 때는 그 원인을 찾고 이후에는 그걸 보완하면 되는 거고요. 뭐 그러니까 A까지 지점까지 가기로 했는데 2배의 지점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목표 설정이 잘못됐거나 능력 측정을 잘못했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연속 사업으로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갑자기 단어가 안 떠오르는 거죠. 환류라는 부분들과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년도 평가에 대한 부분을 차년도에 2월에서 적용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표는 시간과 연계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시점이, 그러니까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작점, 그러니까 마지막 결과 지점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막연하게 뭐 1년, 2년, 3년을 연속해서 가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단계를 설정해서 변화 발전들을 그려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회성 사업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이 없겠지만 2, 3, 뭐 특히 6개월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 부분에서 시작점과 끝점에서 변화에 대한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근데 변화가 꼭 긍정적인 변화만의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 원인을 찾아낸다면 다시 긍정적으로 되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상적인 목표 설정의 원칙에는 그러니까 스마트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5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이어야 되고, 측정 가능해야 되고, 성취 가능해야 되며,
결과지향적이고 달성한 날짜가 표시되는 앞에 7가지를 설명한 것들을 압축해서 이 스마트라고 하는 5가지 단어로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2차 시는 요것으로 마치고요. 이후에 해서 3차 시 마지막에 그 중간고사 시험 문제에 관련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